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보통 간식을 두고 기다려 교육을 하잖아요. 네. 간식을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위치에 그냥 놔두고 제 네. 보호자가 그 자리를 떠나도 네.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 어느 정도를 해야지 잘 교육이 됐다 약간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거는 행동적으로 보셔서 그런 건데 제가 그거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진짜 기다리는 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한테 아마 개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저희도 거기 있었는데 네, 맞. 어차피 원래 모임을,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모임을 못 나가서 그냥 나왔었거든요. 나가자. 네, 맞죠. 뭔가 선생님이야. 인사하고 싶은 그러면 설문지 작성 먼저 할게요. 맛있지? 엄청 맛있지? 딱 귀엽지? 치 이빨 정도. 먹고 싶으면 너가 와. 처음 키우시는 건가요? 네, 강아지 처음. 아까 저 들어올 때 짖는 정도만 하나요? 초인종에? 원래 초인종 올리면은 네. 아예 안 짖는데 아. 사람이 집에 들어왔을 경우에 네. 약간 그때는 네,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짖죠. 지금 이거 설문조사한 거는 생활이에요 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놀고가 기본적으로 돼야 돼. 충족이. 근데 보시면 자고 싶은 곳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사람도 침대에서 통잠을 자죠. 얘네들도 좀 막혀있는 데서 통잠을 자는 게 좋아요. 얘네 권장 수면 시간은 알고 계시죠? 12시간, 14시간 이상 자야 돼요. 14시간 이상을 얘네가 충분히 자려면 계속 자야 돼요. 근데 보통 보호자님들이 얘네가 계속 자고 있으면 심심한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계속 자게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자는 것도 귀여워서 한 번씩 만지세요. 그럼 얘네들이 깨요. 그럼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통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라고 캔넬에서 재운 거예요. 캔넬에서 자면 저희가 가더라도 눈만 딱 뜨고 바로 자요. 안 봐도 저 약간 소프트 캔넬? 하우스 같은 게 있긴 있거든요. 네. 저희 출근했을 때는 저기서 절반? 그리고 약간 제 방 침대에서 절반? 그렇게 자는 거. 저기 문이 없죠. 문이 거의 없다시피. 문이 왜 중요하냐면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저 안에서 한 번 잤으면 그냥 계속 쭉 저어서 자야 되는데 쫄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못 자고 또 깨서 불침번 서러 갔다가 거기서 또 자. 고쳐서는 거예요. 근데 환경적으로 문까지 막아버리면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자요. 그러면 질이 훨씬 올라가고요. 밥 먹는 것도 캔넬 안에서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생활적으로 캔넬 안에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게 보호자님들이 가장 리더십 빠르고 제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보호자님이 규칙 하나라도 더 생성할 수 있는. 제일 손쉽게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밥 먹을 때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근데 기다리는 것도 기다려 하면 애들이 보호자님을 보는지 사료를 보는지 한번 보세요. 사료에 꽂혀 있잖아요.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랑 참는 거는 달라요. 기다리는 거는 내가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완된 상태로 있는 거고, 참는 거는 욕구만 계속 억누르고 참는 거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보통 간식을 주고 기다려 교육을 하잖아요. 네.
간식을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위치에 그냥 놔두고 제 네. 보호자가 그 자리를 떠나도 네.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 어느 정도를 해야지 잘 교육이 됐다 약간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거는 행동적으로 보셔서 그런 건데 제가 그거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진짜 기다리는 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밥 먹는 것도 하루에 한 번으로 줄이셔도 돼요. 사실 저는 생식을 추천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건사료는 라면이에요. 가공식품이잖아요. 근데 생식은 사람으로 따지면 백반이에요. 제가 지금까지는 생식을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생식을 좀 기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냥 이런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생식 트라이 해보시는 분들 보면 네. 생식을 하고 싶은데 계속 변이 안 잡힌다고 아. 막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바꿔서 그래요. 진짜 천천히 바꿔주세요. 2주에 걸쳐서. 그리고 반바 지금 살이 조금 쪄 있어요. 네, 네. 그건 지금 알고. 다이어트 중이에요. 장난감도 이것도 리더십 울리는 거예요. 보호자님들이 놀아주셔야 돼요. 가지고 놀게 하면 또 그 장난감에 꽂혀요. 장난감에 꽂히면 안 되고 보호자님하고 노는 거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놀자고 하고 반바가 싫어하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반바가 응한다. 그럼 재밌게 놀아준 다음에 다시 장난감을 치워주세요. 그러면 보호자님이 리드를 하는 거예요. 그 놀이 자체를. 그럼 거기서 또 리더십이 조금 올라가요. 생활적으로 규칙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리더십은 계속 올라가요. 진짜 리더십은 반바 스스로 따라오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산책은 지금 산책이 제일 힘드신 거잖아요. 사실. 근데 산책도 동네를 다닐 때는 얘가 그렇게 막 흥분도가 높거나 네. 하지 않는데 좀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너무 심하다 싶게 이렇게 줄을 끌고 발짓자로 다니면서 하는 정도가 조금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 직접 보지는 못해서 그냥 추측이에요. 반바 제가 오늘 들어왔을 때 조금은 경계를 했어요.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막 사람을 적대적으로 보지도 않아요. 일단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그냥 냄새 맡고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근데 자신감이 크지는 않아요. 그 자신감이 넘치거나 다른 자극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정도의 심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 갔을 때 이게 흥분이 아니라 긴장. 이거는 그냥 추측이에요. 이게 많이 힘드신가요? 그 새로운 공간 갔을 때 흥분이 올라가요? 아니면 그냥 반바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러시나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반바가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이제 새롭게 나는 냄새가 많으니까 네. 그걸 즐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 자극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좀 끌려다니긴 해도 컨트롤이 아예 안 되는 수준은 아니어가지고 따라줬는데 최근에 든 생각이 얘가 그게 즐기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약간 이렇게 흥분도를 좀 낮춰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혹시 영상 같은 건 없으시죠? 끌려다니는 네. 거 아니에요? 찍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초반에는 이렇게 다니다가 점점 뭔가 더 센 자극을 자기가 느끼면 이제 막 뛰기 시작해요. 지금 이건 긴장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신났네요. 이 정도는 신난 거예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기도 하나요? 여성분들한테만. 지금 저하고 되게 심리적 거리두기 하고 있죠. 네. 해무 먹고 싶은데 더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근데 지금 다른 개들한테 그런다는 거는 네. 이거는 반바만 볼 문제는 아니에요. 그 상대방 개도 같이 봐야 돼요. 음. 상대방 개가 무리하게 했으면 반바가 갑자기 들이대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보호자님들이 봤을 때 달려드는 애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세요. 나 욕하고 나 때리려고 하는데 먼저 달려드는 거는 얘네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인사를 이렇게 잘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네. 갑자기 반반은 약간 으르렁이나 그런 시그널 없이 딱 앙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배워야 돼. 그 행동. 아무리 그래도
반바가 그렇게 했었어도 상대방이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진짜 무례하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무례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인사를 했다는 거는 이렇게 얼굴 들이밀고 냄새 맡다가 생식기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번에 하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렇게 네, 행식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반바가 약간 인사하다가 찍은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생식기 냄새를 맡는데 되게 깊숙이 맡았어요. 그 처음 보는 아이였나요? 네,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처음 봤을 때는 코가 달듯 말듯 멀리서 어차피 얘네는 쪽이 나는 것과도 냄새 맡을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박아서 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 인사하는데 생식기를 박아서 맡는다? 엄청 무례하죠. 반바가 제 냄새 맡는 거 못 보셨죠? 코가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스치듯 맡아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게 매너 있게 냄새를 맡는 건데 아까 걔는 그냥 생식기를 들이밀었잖아요. 화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그널 없이 이렇게 달려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람이 가르쳐줄 수 있는 건 그거는 무리 생활을 해봐야 돼. 싸우다 보면 얘네는 싸우면서 싸우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럼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반바도 생각을 해요. 점점 생각을 하다가 바로 달려들지 않고 일단 한번 경고를 해볼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경고를 했는데 걔가 알아듣고 간다? 그럼 반바가 거기서 배우는 거죠. 아, 경고만 해도 애들이 갈 수도 있구나. 근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요? 절대 못 가르쳐요. 그거는 무리 생활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반바가 상대방이 무례하게 안 했을 때도 봐야 돼요. 상대방이 무례하게 안 했을 때 반바가 넘어갔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바 전혀 문제 없어요. 뭐 걔들이랑 지내는 거를 보면 더 확실해질 텐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뭐 문제 있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언니는 모임에 또 데리고 나가고 싶어 하고 새로운 장소 갔을 때 그런 흥분도가 높아지는 거에 좀 교정을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고 좀 이렇게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정도 교육은 방문 교육으로 충분히 돼요. 네, 저는 반바랑 저희 가는 게 있어서 근데 저희가 반바에게 약간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네, 자체적으로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리더십 키우는 거는 그냥 진짜 놀아주면 되거든요. 제 혹시 블로그나 유튜브 보셨나요? 네. 그 놀이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사실 저는 치치뽀뽀를 그렇게 놀아주지 않았어요. 그냥 생활적으로 했지. 놀이로 올린 거는 보호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줬던 거고 그거를 어느 정도 보호자님들이 해보시면 이제 그거를 생활적으로 응용을 하셔야 돼요. 놀이를 하면서 왜 이게 리더십이 올라오는 건지 그거는 계속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 언니는 저희가 리더십이 부족해서 반바가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흥분도가 네.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좀 아니요, 연관이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반바는 리더십보다는 스스로 그 조절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새로운 공간에 가서 막 흥분하는 거는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그럼 반바는 지금 사치견선도 못하는데 인수분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셀프 컨트롤 게임 아시나요? 네. 네. 그 심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사치견선이에요. 흥분 조절하는 거예요. 그거에 먼저 된 다음에 보호자님이 신호를 줬을 때 반바가 어떻게든 조절을 하려고 한다. 그래야 이렇게 흥분도가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치견선을 배웠어도 이미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흥분해야 된다는 게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보호자님이 신호를 주고 계속 차분하게 있었던 이해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또 차분하게 있잖아요. 그럼 반바도 그 심리 따라가기 위해서 스스로 계속 조절하려고 해요. 그러면 차분해지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게임을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활용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산책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트와일라이트 영화 보셨나요? 네네. 그 장면이거든요. 검정 늑대가 리더예요. 한번 보세요.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하죠. 이게 리더십이에요. 리더가 먼저 나가니까 애들이 나가죠. 근데 반바는 먼저 나가죠. 반바가 리더인 거예요. 산책할 때.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미 상황적으로 반바가 리더인데 보호자님이 아무리 리더십으로 뭘 하려고 해도 반발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은 리더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오히려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흥분했을 때 좀 차분하게 있으려고 한다면 네. 셀프 컨트롤 먼저 하고 산책할 때도 보호자님 규칙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케이 했을 때 반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규칙도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 오케이 해서 반바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앞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어쨌든 보호자님이 허락을 하신 거니까. 근데 보호자님이 가자 하고 차분하게 있었을 때 반바도 따라와요. 그게 리더십인 거예요.
산책 나가면 보호자님은 의식을 안 할 거거든. 의식하게끔 먼저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책 교육을 한다고 해서 산책을 나가면 안 돼요. 그 전 단계들을 먼저 해놓고 산책은 확인차 나가요. 산책을 얼마나 시키세요? 평일에는 아침, 저녁 2번씩 나가는데 네. 아침에는 한 1시간 반, 저녁도 한 1시간 반. 그렇게 많이 하세요? 좀 길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오래 나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운동 겸 하실 거면 2-30분이면 충분해요. 2-30분을 쉬지 않고 걷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 냄새 맡게 해주시죠. 네. 그 냄새 맡는 거 없이 계속 걸으시면 얘네는 근육 계속 유지할 거예요. 그렇게 2번 하는데 1시간, 1시간 반씩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애가 좀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좀 산책을 끝까지 하고. 집에서도 알이 치나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제 산책 다녀와서 좀 자기 기분이 좋으면은 놀고 싶어해요. 그때 놀아주세요. 네. 그때도 놀아주잖아요. 그걸 리드를 하는 거예요. 반박. 집에서는 쉰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보더콜리들 엄청 활발하고 활동량 많다고 해도 집에서 쉰다는 규칙만 알려주면 산책을 안 나고도 집에서 계속 쉬어요. 그러니까 활동량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예요. 그거. 항상 보호자님이 반바랑 뭔가를 할 때 이게 반바가 리드를 한 건가 내가 리드를 한 건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생활적인 부분에서 계속 반바가 리드를 하게 되면 리더는 반바가 되는 거예요. 얘가 여행을 가서 숙소에서도 네.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 접이식 캔넬이 있어요. 놀러 갔을 때 그 캔넬을 방에다 두면 돼요. 그 숙소에다. 그러면 얘는 숙소가 아니라 그 캔넬에서 자는 거잖아요. 그럼 캔넬에서 그냥 쭉 자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그 접이식 캔넬을 집에서도 쓰고 그거를 이제 그냥 차에 두셔도 돼요. 아, 집에서는 그냥 집에 있는 캔넬 쓰시고 굳이 자기가 쓰던 캔넬이 네, 그럴 아니라 필요 없어요. 캔넬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공간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 주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반바 입장에서는 편하게 못 쉬면 노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고려해 보셔서 하는 게 또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반바가 만약에 아프다, 뭐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했다, 그럼 병원에서도 호텔장이랑 그런 거에 두거든요. 네. 근데 그 갇힌 공간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제대로 못 쉬어요. 제대로 빨리 쉬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불안하고 그러면 회복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크리에이티브 교육은 필수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만 사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님들도 어쩔 수 없이 호텔링을 맡겨야 될 상황도 생기실 거예요. 호텔링 맡겨도 똑같은 호텔장이나 크리에이트에서 재워요, 애들은. 그럼 그때도 새로운 공간이지만 여기서 쉬어야 된다는 그 개념만 있으면 반반은 어디에 가서든 그냥 충분히 쉬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그 안에서 계속 먹였으면 그 안에서 또 먹고. 제가 유치원 하면서 호텔링을 많이 봤는데 잘 먹는 애들은 잘 먹거든요. 근데 새로운 공간 와서 안 먹어요. 몇 날 며칠. 근데 그 개념만 이미 잡혀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가 주든 먹어. 그리고 지금 사실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오지 않잖아요. 네. 이것도 만들어주면 좋아요. 제가 트릿을 던졌다가 저한테 오면 주고 했었거든요. 이게 트릿 다이빙인데 계속 사람한테 가고자 하는 심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오늘 처음 보는데도 계속 뭔가 오고는 싶은데 계속 거리두기 하죠. 네. 그 심리적 거리두기를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와요. 거리낌 없이. 신나서 올 거예요. 저랑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랑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여러 사람이랑 하면 사람한테 그냥 가고 싶어 하죠. 그 심리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행동이 아니에요. 반바가 잠깐 유치원을 다녔었거든요. 네네. 자기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좀 친구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몇 번 듣다가 이제 선생님이 간식을 들고 계셨는데 옆에 있어 이렇게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다른 친구가 그 간식 냄새를 맡으려 하니까 그때 좀 입질하려고 해가지고 퇴소를 당했거든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반바가 어떤 교육으로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퇴소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바가 간식으로 반응을 하더라도 큰 개한테는 그런 반응이 없는데 작은 애들한테만 찔이나 예민 반응을 좀 보이니까 그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다. 간식 앞에서 달려드는 거는 사람의 문제예요. 저는 간식 뿌려도 아무도 안 싸워요. 제가 들고 있으면 아무도 안 싸워요. 그냥 앉아서 저만 쳐다보지. 제가 주는 거 규칙이 이미 있으니까. 지들은 아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반바의 문제는 아니에요. 걔는 자기하고 크기 비교는 못해요.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아가 없어서 나랑 크기 비교는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나보다 큰지 작은지 반바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걸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센 포메나 말티치 엄청 작거든요. 걔네들이 삽살개를 이겨요. 삽살개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저 있을 때는 절대 사고 안 나거든요. 네. 그냥 제가 있기만 해도 사고 안 나요. 그렇게 애들은 단계성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리더십이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생활적으로 보호자님들이 불편한 게 없어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 강아지가 자기한테 자신감이 있으면 이제 낯선 사람이나 다가가는 거에 더 거리낌이 없어지고 네. 그런. 훨씬 자신감 있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를 빨리 하고 더 빨리 극복을 해보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시도하는 것 자체도 못해요, 애들이. 극복을 하든 포기를 하든 일단 시도를 해봐야 뭐든 나오는데 그 시도도 못하거든요. 진짜 자신감이 없는 애들은. 지금 계속 저한테 시도를 하잖아요, 오려고. 그 정도까지 막 자신감이 없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과감하게 오지는 않는 거죠. 자신감 없는 상태에서 시도를 하고 겪어갔는데 아무것도 아닌 애를 알면 계속 자신감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공간에서도 자신감이 있는 상태면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냥 겪어보면 되지, 이게 되는 거예요. 걔들도 각자 타고난 성향이란 게 있는데 그걸 교육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 쳐주는 거예요? 그럼? 네, 그게 커피 때 하면 훨씬 좋아요. 근데 이미 성견이 되고 오해가 다 쌓인 상태에서 하면 오래 걸려요. 일단 조절하는 거 먼저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볼까? 오늘 조금 많이 적극적이지는 않아서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혹시 얼굴 안 나오게 촬영해도 네, 괜찮아요. 얼굴 나와도 괜찮아요. 지금 보면 밤바가 먹으려고 계속 시도하죠. 저는 주먹만 쥐는 거예요. 그리고 좀 포기했을 때 주고. 마음을 심리를 이완시키는 거예요. 이 먹고 싶은 그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게. 제가 지금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훈련은 애가 포기를 네.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네. 지금 스스로 조절이 힘드니까 시선을 딴 데로 돌려버리죠.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언제 줄 거냐. 좀 더 물러났어요. 햄에 꽂혀있지 않잖아요. 한번 사료 주실 때도 한번 보세요. 사료에 꽂혀있는지 시선을 피하는지 보호자님을 보는지 심리를 봐야 돼요.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심리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명령어를 입히면 훨씬 쉽고 빠르게 돼요. 지금 계속 트립 보고 딴 데 보고 하죠.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른 것도 시도해보는 거예요. 손 올리는 거. 오케이? 이제 오케이라고 릴리즈 큐를 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지금 놀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이게 만약에 더 적극적이잖아요. 그럼 더 오히려 많은 걸 시도하고 더 빠르게 저를 쳐다봐요. 오케이. 스스로 물러나게 해주셔야 돼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한테 고통이에요. 이거 앞에 이렇게 두고 기다려. 먹지마. 안 돼. 먹지마. 기다려.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오케이라고. 스스로 안 하고. 안 하는 거는 스스로 안 하게 하고, 보호자님들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반바 입장에서는 보호자님들이 오히려 자유를 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리더십은 더 올라가겠죠. 혹시 회사 다니시나요? 네. 아직도 리더십이 강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도 강압적으로 과장급, 부장급들이 일만 시키면 따르고 싶을까요? 일도 잘하고 뭔가 존경할 만한 분이면 따르지 말라고 해도 직원 입장에서 스스로 따르고 싶거든요. 네. 그게 리더십이에요.
밤바가 스스로 따르고 싶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따르라고 계속 기다려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앉아 엎드려 기다려는 제식 훈련이에요. 군견 경찰견들이 배워요. 생각 없이 따르게끔 하는. 근데 반려견이잖아요. 반려견은 민간인이에요.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교육을 배우거든요. 생각하고 자기 가치관 만들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워야지 앉아 엎드려 기다려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거리두기 하네요. 근데 막 신나고 재미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뛰다가 제압까지 와요. 그럼 그때 저는 터트려주는 거예요. 또 스스로 한 번 더 오죠. 좀 더 올려? 좀 더? 어떻게? 안 칠까? 이렇게 한 발자국 오는 것도 가치를 올려주는 거. 저런 행동이 나오려면 계속 오죠. 반바 입장에서는 엄청난 용기를 낸 거예요. 그거에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없어야겠어요. 아까는 되게 살짝 맡았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죠. 저렇게 심리를 바꿔주셔야 돼요. 훨씬 적극적으로 좀 힘이 있을 줄 아니까.